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2월 23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행정명령으로 USPS를 지금 시스템에서 변화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간의 USPS가 25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는 하나 여러가지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부정선거에 연루가 되어 있으며 또한 2024년도 한 해에만 경영 부실로 인하여 9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누적된 적자를 따지자고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금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USPS의 거대 관료주의에 해당하는 수뇌부에 대한 수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무국으로 이 모든 행정을 이전함에 따라서 경영진에 지급되었던 수많은 금액들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지며 앞으로는 좀 더 국민들이 신뢰하고 투명한 우정국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편선거의 부정의 주범이 미국 우정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보수 우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 조 바이든에게 패했을 때도 우정국이 담당하였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철도 컨테이너 통째로 우정국이 인쇄된 용지들을 실어 나르기도 한 사건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2020년도에 선거 패배한 원인을 우정국에다 큰 몫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한편 우정국의 유니온은 여기에 대항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하여 반항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결국은 대통령 명령에 의하여 이것이 앞으로 상무국으로 옮기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9대 FBI 국장으로 캐시 파텔이 인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캐시 파텔은 지금 감투를 2개 쓰게 생겼습니다. 바로 ATF로 알려진 총기 마약 단속국의 국장 대행으로 임명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FBI 국장과 총기 마약 단속국 국장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ATF의 법률 고문이었던 파멜라 힉스를 팜 본디 법무부 장관이 해임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팜 본디 법무부 장관은 파멜라 힉스를 즉시 해고하고 이 자리에 캐시 파텔 FBI 국장을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캐시 파텔은 총기 마약과 또한 FBI 모든 행정을 담당하여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것입니다. FBI 국장으로서의 그의 첫 행보는 그간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던 FBI를 단일화하여 워싱턴 DC에 있던 많은 FBI 요원 중에 500명을 추려서 즉시 본부가 있는 헌스빌 알래바마로 복귀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야 500명의 FBI 요원들은 헌스빌 알라바마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나머지 1000명에 대해서도 각각 필드 오피스로서의 역할을 할 뿐 정치적인 개입은 일절 금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캐시 파텔 FBI 국장은 그간 수십 년간 이어져온 미국의 2단계 사법제도를 종식을 시키고 FBI는 FBI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투명하고 공정한 미국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어떤 행보는 바로 500명의 요원을 알라바마로 복귀시킨 것과 또한 그는 첫 번째 성명을 발표할 때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시민들을 해치고 있는 사람들은 꼭 찾아내어 징벌을 할 것입니다 하고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빌딩이 지금 팔리게 생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2개의 연방 건물을 매각한다고 트통 새 행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2개의 연방 청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2024년 12월에 낸시 펠로시 빌딩이라고 명명된 연방 건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낸시 펠로시 연방 건물은 이름을 바꾸자마자 지금 매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2개의 건물이 팔리게 된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건물, 연방 건물 바로 정문 앞에서 마약 딜러들이 마약을 사고 파는 것이 횡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연방 건물은 실제적으로 아무런 용도도 없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하여 수많은 노숙자와 수많은 불황자들이 그 연방 건물에 거주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정부 효율적인 측면에서 2개의 연방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경우에는 그 현지를 방문한 다음에 2개의 연방 건물을 즉시 폐쇄하라고까지 의회에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로써 낸시 펠로시가 정치의 역사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현상 중의 하나로 이 연방 건물의 매각을 꼽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텍이 그간에 언론에 대하여 검열을 하여왔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FTC 국장은 즉시 오늘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빅텍에 의하여 검열을 당하거나 언론적인 자유를 억압을 당하였거나 또한 언론의 억압을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FTC의 사이트를 지금 개설하니 그 사이트를 타고 들어와서 즉시 사유와 그 기일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빅텍 회사들을 하나하나 감사를 할 것으로 FTC가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빅텍 회사들이 이 FTC의 발표에 따라서 상당히 공포에 질려있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들이 자기들의 빅텍의 파워를 이용하여 일반 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많이 억압하였던 것이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 회사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지금 무관세 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CPEC에 참가했던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과의 상호관세를 적용하여 무관세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오늘 CPEC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앞으로 수많은 아르헨티나산 소고기에 대하여 무관세로 들어오므로 서민들의 식탁에 소고기가 좀 더 쉽게 올라올 수 있게 되었고,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여러가지 첨단 제품 역시 무관세로 아르헨티나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아르헨티나 경제 재건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 협정에 대하여 관세 없는 이정표를 세웠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무역에 관세 제로로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의 윈윈 효과를 바라보는 히스패닉계 경제 카르텔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에게 멕시코와 또 카나다 등등 많은 남미 국가들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나프타에 이어 이 무관세 협정이 점점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하루속히 미국과 무관세 협정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